안녕하세요, 와사비입니다. 네, 적 이미지 프로세스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다 보면 중재교육과정에 나오는데 적 이미지 프로세스가 있어요. 적 이미지 프로세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근데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좋은 사람들은 내 편, 나쁜 사람들은 적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하늘 예쁘다.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중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한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싹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꼬리표를 달아버리고 좀 안 좋게 보는 거. 근데 사실 적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너무 좋게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게 보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뇌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좋게 평가하는 것도 적이고 너무 과하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적 이미지 프로세스의 대상이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은 안 좋게 생각하는 적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게 되죠.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를 예를 들까? 예를 들어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도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 한번 좀 싫어지거나 화가 나면 그 부분이 좀 밉고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프로세스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. 그 사람이 이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이 내가 한순간에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예를 들면 게을러 자기만 알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작업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.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좀 내 안에서 비난하는 에너지가 막 올라오잖아요. 그러다가 비난 한참 하다가 보면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욕 들어먹을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막 말하고 나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올라와요. 이럴 때 제가 좀 항상 말하는 게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. 네.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고 한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 존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. 내가 한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점은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안 좋다고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뭔가 나쁜 사람이라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필터를 끼우고 예를 들면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 사람 그래 저번에도 그런다 이번에 아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항상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항상 그 필터로 그 선글라스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그 안경을 벗고 그 사람 대 사람으로 그때 만나지는 것들과 좀 만나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적 이미지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 이런 것은 다 좀 던져버려야 됩니다. 죄책감을 가지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계속 그 감정이 쌓이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. 꼭 이 적 이미지 프로세스를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. 네, 그냥 내 안에 있는 적이를 나쁜 감정들을 씻어내는 작업인 거죠.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적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죄책감이 올라간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난해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랑 프로세스를 함께 하게 될 때 그런 경우에서 내가 이 사람을 뒷담화를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안전한 작업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네. 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든 돌아가신 분이든
계속 만날 사람이든 안 만날 사람이든 상관없이 계속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데도 계속 뭔가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거나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도 계속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냥 다시 안 볼 건데도 그냥 딱 빠이빠이 하면 그게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작업들을 해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데, 이게 어떻게 하느냐, 정의미지 프로세스는 나의 마음을 일단 상대가 누군지 그 의도를 한번 정의미지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.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한 마음,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잘 작업하면서 이 세상과 좀 잘 연결하고 싶어하는, 특히 나와 좀 단절된 마음에서 잘 연결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가집니다.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볼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해보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이제 어떤 판단들이 있는지 그것을, 그 상대에 대한 판단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. 이거는 그 상대,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지극히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. 그래서 그 주관적인 생각을 다 적어봅니다.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적지 말고 과하게 좀 과장해서 적는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 사람은 성격이 좀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좀 과한 감정까지 좀 저는 과장해서 하는 거를 도움이 되더라고요. 할 수 있는 만큼 좀 과장해서 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좀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해봅니다. 아무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판단들이 있는지 이렇게 짝짝짝짝짝 좀 다 적어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걸 천천히 좀 눈으로 확인해요.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. 예를 들어서 지금 떠오르는 문장은 그는 너무 게을러 터졌어. 게으른 인간이야.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이렇게 떠올랐다 하면 거기서는 좀 어떤 게 저한테 필요할까요? 네. 좀 협력이 필요할까요? 뭔가 좀 빨리빨리 해서 게으르다는 건 좀 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잖아요. 행동을 빨리빨리 해서 뭔가 좀 잘 협조가 되어서 일이 좀 잘 해결되기 위한 필요가 있을까요? 공동체, 지지, 협력, 도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보인다고도 생각이 돼요. 이런 것처럼 그 문장 안에는 나 안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천천히 보면 보이거든요. MBC 그로그 카드 같은 거 쫙 펴놓고 내가 그 상대에 대한 판단 쫙 적어보고 어떤 판단들이 있는지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걸 원하는 건 뭔지를 한번 쫙 적어보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그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. 어떤 것들이 있나 해서 찾아보고 나면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,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그 욕구의 에너지에 머물러 보는 거죠. 그 욕구들을 좀 천천히 바라보고 이것들이 좀 채워지면 나는 좀 어떨까 하는 감정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감정에 좀 머물러 보고 그게 좀 채워졌을 때 어떤 것들이, 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충족된 경험들을 한번, 어렸을 때 충족된 경험들이나 이것을 한번 다시 소환해 보기도 하고, 만약에 충족 안 됐다면 내가 만약에 이게 충족되면 어떨까 이런 감정들도 한번 그 상상에 욕구의 에너지, 욕구 명상 하는 거 있잖아요. 욕구 명상 이렇게 쫙 해보는 겁니다. 나한테 이게 필요하구나, 좀 협력해서 뭔가 잘하고 싶었구나.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나이가 채우고 나면 좀 숨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공간이 좀 생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좀 멀리 떨어진다고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한번
자기를 게으르다고 평가했던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. 그러면 그도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요. 내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도 그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. 그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들과 만나고 그러면 좀 내 마음에 연민이 생겨요. 그 연민으로서 글을 좀 하고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. 네. 이런 것들이 바로 적 이미지 프로세스입니다. 이 적 이미지 프로세스를 계속하면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이게 다양한 버전인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. 이건 셀프로 하는 방식이겠죠.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. 그때 어떤 중재 1차에서 하는 방식입니다. 이거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때 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셨나봐요. 많이 힘드셨나봐요. 하면서 이제 공감의 에너지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.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. 상대방 좀 충분히 이 사례자의 얘기에 충분히 좀 하고 마음의 공간이 생겼을 때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요? 하면서 상대방의 의자를 하나 더 만들어요. 거기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?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보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추측을 해보면 추측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. 네. 두 번째 중재 과정. 첫 번째 중재 뭐라고 해야 되지? 하여튼 두 번째 중재 과정에서 배우는 그거는 이래요. 역할극으로 하거든요. 이제 사례자가 있고 이제 도와주는 도움이 함께하는 그분이 계시잖아요. 그분이 그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. 내가 지금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역할극을 해보면 직접 이게 저는 참 좋아하는 방식이고 제가 좀 잘하는 방식이고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건 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저는 바로 야, 넌 진짜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냐? 아니 너는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왜 지금 이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야.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상대는 좀 일이 좀 정리되고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좀 보고 싶어. 당연하지. 지금 이게 며칠째야. 엉망진창이잖아. 며칠째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니. 짜증나. 말만 하지 말고 좀 하라니까. 너는 맨날 그렇게 말만 하더라.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는 내가 진짜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게 좀 필요한 거지. 당연하지. 너는 지금도 이렇게 말만 하잖아. 언제 출근해 도대체 언제.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역할극으로 그럼 상대가 이 사람을 공감하는 에너지로 계속 상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상대 역이 또 되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자기 공감도 하고 상대 공감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탐색해보고 스스로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보는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적 이미지 프로세스입니다. 네. 안녕.